김건희 여사가 통일교회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선물이 앞서 알려진 샤넬백뿐 아니라 여러 제품이 포함된 이른바 샤넬 꾸러미라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겐 이러한 샤넬 꾸러미가 또 건진 법사에겐 거액의 현금이 전달된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통일교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연락한 정황도 포착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 본부장의 선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의 당시 구매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알려진 샤넬백뿐 아니라 여러 제품이 포함된 이른바 샤넬 꾸러미를 구입한 기록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천만 원대 고가의 제품들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잇따라 다시 불러 문제의 샤넬 꾸러미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주라고 선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건진 법사 전 씨는 샤넬 꾸러미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옮겨 다니다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씨의 주장과 달리 샤넬 꾸러미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김 여사는 물론 수행비서들까지 따라 압수수색해 선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이듬해인 2023년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전 씨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당선인 시절 독대했다고 했는데 김 여사도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 법사 전 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336차례나 연락하는 등 검찰 수사 직전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본부장 측이 전 씨의 아내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시켜준 대가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 씨 아내의 계좌엔 앞서 2017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에만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로 받은 현금과 수표를 아내에게 준다고 말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김건희 소환 언제?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제목을 달아놨던데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에 내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랬어요. 아, 정말 저 그거 보고 너무 와,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두고 검찰이 진짜로 소환을 안 한단 말이야? 체포영장을 쳐야지.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온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 같아. 예. 전부 댓글이 드라마가 유행해서도 그거겠지만 너 뭐 돼? 그러니까 넘어 되지 넘어 돼. 이게 점철이 됐어. 대선 후보야?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단 예. 말이에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도 재판 연기하지 않았냐. 네. 거기는 대선 후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문재인 그리고 그거는 헌법에 그 공정한 선거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되지 않았냐. 그렇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지점들인데. 예. 근데 아니 뭐 소환 조사 하지 말고 그럼 기소해 그러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죠. 눈치 보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렇게 나오면 그 바로 2차 소환 통보하고 안 되면 체포영장 바로 발부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부토건 사건인데요. 뭐 삼부토건 사건도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금감원에서 이복현 그 윤석열의 신복이었다는 막내. 사단의 막내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그 제가 정무위 소속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저희들은 수사 다 했고 그다음에 피고발인의 김건희와 소위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재해서 고발장을 검찰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건 금감원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이제는 검찰의 시간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국회에 와서. 뉴스에 나왔죠. 예. 예. 근데 검찰이 다시 금감원의 시간 해라고 넘겼어요. 지금 죽어도 형수님은 조사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서울 남부지검. 예, 남부지검. 예. 남부지검장도 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다. 네. 이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렇게 하고 넘긴 걸 뉴스에서 다 봤는데 우리 뉴스에 살짝 안 나오는 시간 동안 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금융위원회가 다시 금감원으로 보낸 거예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사건 뺑뺑이 치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검찰에 가서도 뺑뺑이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당사자나 관계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 다른 뭐 전주에 있다 그럼 전주 지검으로 돌렸다가 뭐 부산에 누가 한 명 있다 그러면 부산으로 돌렸다 그래 뺑뺑이를 치거든요. 지금은 근데 금감원하고 검찰이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지금 뺑뺑이 돌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혜경 씨가 생각이 나는데. 네. 강혜경 씨는 그 가져갔던 PC를 포렌식하고 다시 돌려받은 그걸 사비로 지금 포렌식해서 지금 뭐 여러 기자분들하고 지금 확인하고 네, 있고 네. 법률 자문 받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구, 창원, 왔다 갔다 하죠. 뺑글뺑글 돌리면서 뭔가 진행되는 건 없고. 예. 이게 참 검찰이 어찌 보면 수법인가 이런 생각도 수법입니다, 들고요. 수법. 예. 1년 2년도 돌려요. 참 삼부토건 얘기를 뭐 다들 이제 넌지시는 기억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같은 거, 네. 예, 이걸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작년에 7월 22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얘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예. 하기 전에 몇몇 이제 전문가들이랑 쭉 보면서 그때 이거 너무 주가 조작 패턴이야. 예. 근데 구체적인 단서는 이종호 씨가 그때 3분의 1 체크하고 이게 단톡방에서 그렇죠. 그 예. 최혜병 사건으로 예.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3분의 1 체크하고 이게 골프장 상부냐 유상범 의원이 그랬죠. 아주 대차게 아주 망신을 당하셨는데 삼부토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삼부토건 주가의 흐름이나 당시 호재가 쌓였던 과정이나 이게 이제 너무나도 패턴이 똑같아서 이 패턴을 제시를 하면서 혹시라도 하면서도 제시를 했는데 7월 22일 날 제시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사실관계가 의혹이 사실이 되는데 또렷해졌죠. 예, 한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삼부토건은 지금까지 최초에 이게 금감원에서 얘기를 할 때 한 100억대 이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100억대가 넘는다고 하더니 노컷뉴스 단독 아마도 고발장을 노컷뉴스에서는 그 입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660억 원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최초 밝힐 때 그 조 씨,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현직 경영진 그렇죠. 그들에게 뭐 각각의 뭐 100억, 200억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의혹은 그거였어요. 금감원에서 이 정도 오픈한 거면 뒤가 이만큼 더 있을 거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금감원 이복형 금감원장은 그 경영진 쪽까지만 이렇게 계좌 추적을 했고 김건희 이종호 쪽은 계좌 추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안 한 듯한 뉘앙스로. 근데 처음에 100억대라고 했다 66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66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경영진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660억이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 660억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누군가의 돈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 건은 그 소위 그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주가 조작하는 입장에서는 사고 팔고 1차 작전, 2차 작전, 뭐 1차 작전, 이전 작전 뭐 해가지고 12시에 때려주세요. 12시에 때려주삼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호재를 국가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한 거죠. 네,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추경호 당시 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호재를 만드는 그 소위 배우로 다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의 호재를 만들었다. 이것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 뭐 선진화 어떻게 뭐 밸류업 백날 얘기해도 누가 국장에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개미들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갉아먹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에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선물용으로 산 여러 제품의 구매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리포트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샀던 제품들의 구매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력엔 당초 전 씨에게 건넨 걸로 알려진 명품 가방 외에도 여러 샤넬 제품이 포함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씨로부터 샤넬 쇼핑백에 담긴 선물 꾸러미를 건네받았다면서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전 씨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이후 여러 은신처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선물 꾸러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통일교 전 간부였던 윤모 씨, 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게 샤넬의 꾸러미라면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간 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건너간 물품 관련해서 샤넬백, 또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샤넬 가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샤넬 제품이 꾸러미채로 건네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샤넬 코리아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따라서 건너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 샤넬백의 일련 번호, 또 구매 내역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발급됐던 이 영수증을 이 전 씨를 다시 소환해서 제시를 하면서 집중 추궁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진법사가 통일교 간부 윤모 씨한테 이런 걸 받은 건 맞는데 네.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모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은신처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건진법사, 예. 네, 건진법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받았고 했지만 여러 은신처를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이 꾸러미를 분실했다. 따라서 이 건진법사가 실제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걸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물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잃어버려서 그 행방을 나는 모른다라고 전성배 씨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샤넬백도 모르겠다. 또 샤넬 여러 가지 물품들이 꾸러미로 된 것조차도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전성배 씨의 진술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목걸이, 고가의 목걸이 관련해서는 검찰이 의심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네. 윤 씨가 이 전성배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문자 내용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목걸이와 또 샤넬백, 샤넬 물품에 대한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도와줬던 이 수행비서의 주거지,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혹시 이 물품들이 김 여사의 주거지가 아니라 수행비서 관련한 주거지에 혹시 숨겨져 있진 않은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고가의 물품이 그때 당시엔 영부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가려면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행비서를 통해서 약속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그 물건이 같다라고 보는 시기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전성배 씨가 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은 있는지, 네.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 일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고 수행비서의 주거지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압수수색한 만큼 포렌식 결과 등 이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검찰이 이 혐의와 관련해서 다시 소환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전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지만 아마 이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대선 이후든지 아니면 대선 이전에 2차 이제 서면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아마 체포 영장까지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실형 선고
선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수뢰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중형의 선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